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백만장자가 늘어났다. 이게 무슨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2021년도 글로벌 자산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순자산이 그러니까 자산에서 빚을 뺀 네. 순자산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이 5,61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520만 명이 늘어난 거고 와, 이 5,610만 명을 전 세계 성인 인구와 비교를 하면 1.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시다면은 상위 1.1%에 들어갔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자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은 각국이 돈을 대량으로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 같은 이런 자산 가격들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 100만 장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195만 명 정도 되고 두 번째가 역시 중국 한 500만 명 좀 넘습니다. 세 번째가 일본, 그다음이 독일 이런 순서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11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순자산 12억 정도면 세계 이제 상위권 1%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백만장자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우리나라 100만 장자는 현재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걸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11억 3천만 원 이쯤 되겠죠. 이쯤 되는 사람들이 105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만 장자에서 우리나라 100만 장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쯤 됐고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2.5%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장자 그러니까 11억 3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위 2.5%에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상위 2.5%. 네, 빈부격차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계를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1%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1.1%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전 세계 자산의 45.8%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1%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10만 달러 이상 갖고 있으면은 이게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2.1% 정도 됩니다. 12.2%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은 전 세계 자산의 84.9%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하위 55%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 세계 자산의 1.3%에 불과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상위 12.2%가 전 세계 자산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10% 정도 갖고 있는데 결국 절반 이하, 55%라고 나왔습니다만 50% 이하는 50% 이하가 1%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빈부격차가 자본주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내부적으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결국 어떤 사회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조치들은 있어야 될 걸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는 그 인프라 계획 말고 신가족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역시 초점은 빈부격차 문제 해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자유롭지 않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또 전 세계적으로 백만장자가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합니다. 세계 최대의 샌드위치 체인점이죠. 서브웨이인데 참치 샌드위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건 무슨 소식이죠? 네,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그렇죠.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라는 그런 어머나. 주장이 제기가 됐고 뉴욕타임스가 이걸 갖다가 실험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단이 된 게 언젠가 하면 금년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쪽에 사는 소비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100% 순참치 샌드위치다라고 서브웨이가 선전을 했는데 네. 소비자 몇 명이 그 참치 샌드위치를 갖다 수거를 해서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참치가 없더라.
라고 어머나. 주장을 했고 네. 이 주장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소비자들이 서브웨이를 갖다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난 기사는 뭔가 하면 뉴욕타임스가 네. 서브웨이 세 군데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수거를 했더니 한 60인치, 150cm 정도 되는 그 참치 샌드위치를 수거를 해가지고 전문 분석 기관에다가 분석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참치 샌드위치 안에 참치 DNA가 없다. 라고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기관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참치가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 가공이 돼서 DNA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가능성을 좀 넣어놓기는 한 것 같은데 서브웨이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서브웨이 입장은 그래도 판매 중인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참치는 모두 자연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 자연산 참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브웨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111개 나라에 진출을 해 있고 매장만 하더라도 45,0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먹는 거의 중요도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국 서브웨이는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서브웨이를 이렇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많이 네네. 다르다 그래요. 미국에서는 좀 뭐 이제 각국의 나라 분들이 이제 하시는데 오너들이 그렇게 깔끔하게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참치 논란 되게 재밌는 이슈인 네.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SK 하이닉스의 박종욱 부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파운드리 사업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달 중순부터 해가지고 8인치 파운드리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직,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8인치. 네. 이 부분에 그래서 관심을 쏟는 건데 지금 현재 SK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8인치 웨이퍼 10만 장 규모로 월 10만 장 규모로 이 8인치 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인치 웨이퍼 경력직을 갖다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 결국 SK가 8인치 쪽에 집중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호 부회장이 배로 늘리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장 정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월 10만 장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시스템 IC를 갖다가 배로 늘리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인수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게 업계 소문입니다. 아니 근데 8인치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8인치 공정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요새 많이 얘기 나옵니다만 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거의 모든 분야의 반도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 소량 다품종입니다. 다품종 소량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첨단 공정으로는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반도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8인치 웨이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8인치 이 웨이퍼를 가지고 공정을 늘리겠다, 파운드리 사업을 2배로 확장하겠다라는 SK의 의도를 볼 때 그런 쪽의 사업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생산량 증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빼놓고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뭔가 하면 반도체 설계를 하는 펩리스 회사가 없습니다. 펩리스 회사가 왜 없는가 하면 반도체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업체 생산업체들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회사니까 그런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기에는 어울리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펩리스가 잘하지는 못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로 계속 TSMC가 했으니까 대만에는 그렇게 보면은 이 펩리스 회사들이 TSMC 덕분에 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 8인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말하자면 펩리스를
육성하기 위한 아. 또 다른 포석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니 8인치 웨이퍼의 생산량만 늘리겠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가 사람을 뽑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채용 공고를 낸 데는 그 회사가 아니고 모회사인 SK 하이닉스가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큰 차원에서 말하자면 한 8인치 웨이프 공정을 수행을 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하고 이렇게 SK 하이닉스 시스템 IC하고 별도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생산 캐파를 키우고 이 업체를 통해서 팹리스 육성 쪽으로 마음을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비중은 전 세계에서 1%가 채 안 됩니다. 네. 아주 작은 비중인데 만약에 이런 계산을 하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사업을 키운다 그러면은 꽤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네.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